시험을 앞두고 교재를 다 읽고 나면 고개를 한번 끄덕이십니까? 그 끄덕임이 사실 내 공부를 통째로 망쳐온 신호입니다. 오케이, 다 이해했다. 이 느낌이 오는 순간 페이지를 넘기셨을 겁니다. 스스로도 모르게 하는 버릇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2시간 보고 반년을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2달을 앉아 있어도 시험장에서 백지가 될까요? 머리도, 나이도, 노력도 아닙니다. 차이는 전부 그 끄덕임, 바로 다음 한순간에서 갈립니다. 거기서 갈린 게 쌓여서 나는 왜 이것도 못 푸나, 그 의심까지 같이 쌓였을 겁니다. 방법을 몰랐던 것뿐입니다. 오늘 그 순간을 3번만 다르겠으면 까먹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자, 그럼 그 한순간에 도대체 뭘 해야 하는가?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뭘 더 하는 게 아닙니다. 하던 걸 딱 하나 멈추면 됩니다. 끄덕이고 페이지 넘기는 것, 그거 하나만 멈추면 됩니다. 너무 싱겁죠? 저도 처음엔 이게 무슨 방법이냐 싶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강력한지 지금부터 보시면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믿어요. 여러 번 읽으면 외워진다. 그래서 1회독, 2회독, 3회독 이렇게 셉니다. 회독수가 곧 실력이라고 배웠거든요. 중요한 데는 형광펜을 긋고 그것도 모자라면 노트에 옮겨 적어요. 요즘은 강의를 1.5배속으로 돌려듣기도 하고요. 학교에서도 인터넷 공부법에서도 전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는 사람이 이긴다고.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3회독, 4회독 한 사람이 막상 설명을 못합니다. 회의실에서 이런 순간 있잖아요. 어제 자료를 분명히 다 읽었어요. 밑줄까지 쳤고요. 그런데 팀장이 그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하고 물으면 입이 안 떨어집니다. 머릿속에는 분명히 있는데 밖으로 안 나와요. 아는 건 확실한데 안 나옵니다. 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말에 자기계발서 한 권 다 읽고 덮었는데 월요일에 누가 그 책 뭔 내용이야? 하면 2문장 이상 못하죠. 유튜브에서 좋은 영상 봤을 때도 똑같습니다. 볼 때는 계속 끄덕였거든요. 근데 사흘 뒤에는 제목도 가물가물해요. 이걸 정면으로 파본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헨리 로디거 교수 연구팀이 2006년에 한 건데요. 학생들한테 똑같은 글을 주고 2그룹으로 나눴어요. 한쪽은 주어진 시간을 전부 다시 읽는데 쓰게 했습니다. 다른 한쪽은 중간에 글을 덮고 기억나는 걸 백지에 써보게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양쪽에 준 시간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한쪽이 더 오래 공부한 게 아니에요. 총량은 같고 그 시간을 쓰는 방식만 달랐습니다. 일주일 뒤에 시험을 봤어요. 결과는 덮고 써본 쪽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 진짜 소름 돋는 건 결과가 아니었어요. 시험 보기 전에 학생들한테 미리 물어봤거든요. 너는 일주일 뒤에 얼마나 기억할 것 같냐고. 계속 읽기만 한 쪽이 자기가 더 잘 기억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실제로는 그쪽이 훨씬 많이 까먹었는데도요. 자기가 뭘 아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 안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리학에서 흔히 유창성 착각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건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매일 지나다니는 골목 있잖아요. 눈 감고도 갈 수 있죠. 그런데 누가 그 길을 물어보면 설명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몸이 익숙한 거지 길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카드 비밀번호도 그래요. 키패드 앞에 서면 손가락이 알아서 누릅니다. 근데 누가 옆에서 번호가 뭐냐고 물으면 말이 잘 안 나와요. 손이 아는 거지 머리가 아는 게 아닙니다. 책도 똑같습니다. 2번째 읽으면 술술 읽히죠. 그 술술 넘어가는 느낌을 뇌가 이거 아네로 계산해버려요. 근데 술술 읽히는 건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글자가 익숙해진 것 뿐입니다. 그 계산이 끝나는 지점이 바로 고개 끄덕임이에요. 끄덕임은 이해의 신호가 아니라 익숙함의 신호였던 거죠. 저는 이거 알고 나서 제 책장 보는 게 좀 무서웠어요. 저기 꽂혀있는 책들 다 읽긴 읽었는데 말할 수 있는 게 몇 권이나 될까 싶어서요. 근데 이런 의문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아니 그럼 여러 번 읽는 게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한 번 읽고 어떻게 알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연구 처음 보고 그게 제일 걸렸거든요. 한 번 읽고 다 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읽기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읽기만 하는 게 문제예요. 첫 회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도를 그리는 단계거든요. 이 내용이 전체 어디쯤 붙어 있는지 감을 잡아야 하니까요. 문제는 2번째, 3번째를 또 읽기로 채우는 겁니다. 지도를 10번 들여다본다고 그 길을 걸어본 게 되지는 않아요. 형광펜도 마찬가지입니다. 긋는 순간에는 뭔가 처리한 느낌이 들죠. 근데 그 느낌은 손이 만드는 거지 머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노란 줄이 늘어날수록 페이지는 익숙해지고 익숙해질수록 안다는 확신만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로디거 실험에서 양쪽 시간은 똑같았습니다. 더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시간을 다르게 나누라는 겁니다. 이쯤에서 한 분 정도는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머리가 나쁜 거 아닐까? 이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리고 제일 흔하고요. 인지심리학에서 반복해서 관찰되는 게 있어요. 이 착각은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도 똑같이 착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라고 익숙함과 알을 구분하는 특별한 감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차이는 그 다음에 생깁니다. 착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착각을 확인해 보느냐 그냥 넘기느냐, 거기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정확히 거꾸로 해온 겁니다. 잘 읽히는 걸 잘 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었어요. 막히면 불안해서 다시 읽었고요. 불안할수록 더 읽었고, 읽을수록 더 익숙해졌고, 익숙해질수록 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회의실에서 그 확신이 한 번에 무너졌던 거예요. 내가 놓친 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덮어보는 그 한 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가 걸립니다. 그럼 기억력 좋은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 순간을 다르게 써온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뇌 자체가 다른 걸까요? 기억력 좋은 사람들은 뭘 다르게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기억이라는 걸 우리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부터 짚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을 창고라고 생각해요. 머리에 잘 넣어두면 나중에 꺼냈을 수 있다. 그래서 넣는 데만 온 힘을 씁니다. 읽고, 밑줄 긋고, 정리하고 전부 집어넣는 동작이에요. 그런데 UCLA의 로버트 비오크 교수는 기억에 두 가지 힘이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저장 강도와 인출 강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창고에 물건을 넣어두는 능력과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는 능력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첫 직장 동료 이름 지금 바로 떠오르세요? 얼굴은 선명한데 이름이 안 나오죠. 그 이름이 머리에서 지워진 게 아닙니다. 몇 년 뒤에 길에서 마주치면 갑자기 튀어나오거든요. 사라진 건 정보가 아니라 그 정보로 가는 길이었어요. 안 다니니까 풀에 덮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창고를 채우는 일이었어요. 길은 한 번도 안 냈죠. 그래서 비오크 교수는 좀 이상한 표현을 씁니다. 바람직한 어려움. 공부하다가 버벅거리고 안 떠올라서 답답한 그 느낌. 그게 잘못된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조건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답답함이 바로 길을 내는 중이라는 뜻이거든요. 풀숲을 헤치고 지나갈 때 제일 힘든 게 첫 번째잖아요. 두 번째는 조금 쉽고 10번째쯤 되면 길이 납니다. 안 떠오르는 걸 억지로 떠올리려고 애쓰는 순간이 딱 그 첫 번째 통과예요. 반대로 술술 읽히는 건 아무 저항이 없다는 뜻입니다. 저항이 없으면 길도 생기지 않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끄덕임, 그건 편해서 나오는 겁니다. 편했다는 건 뇌가 아무 일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뭘 놓쳤는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의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런던에서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는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택시기사 면허 시험이에요. 내비게이션 없이 런던 시내 25,000개 도로를 전부 외워야 합니다. 준비하는데 평균 3, 4년이 걸려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하냐면 스쿠터를 타고 실제로 그 길을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지도를 안 보고 머릿속으로 다시 그려요. 어디서 어디까지, 중간에 뭐가 나오는지. 막히면 그 구간만 다시 나가서 확인하고 또 돌아와서 머리로 그립니다. 몇 년 동안 그것만 반복해요. 2000년에 런던대 연구팀이 이 기사들의 뇌를 스캔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일반인보다 눈에 띄게 컸다고 합니다. 여기서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죠. 원래 해마가 큰 사람들이 그 시험에 붙은 거 아니냐고. 그래서 같은 연구팀이 그 다음에 훈련생들을 따라갔습니다. 시험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뇌를 찍어두고 몇 년 뒤에 다시 찍은 거예요. 시작할 때는 다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합격한 사람들만 해마가 커져 있었습니다. 타고난 게 아니었어요. 길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동안 뇌가 물리적으로 자란 겁니다. 이게 후천적 천재라는 말의 정체입니다. 특별한 머리를 타고난 게 아니라 꺼낸 이력이 뇌에 쌓이는 거예요. 이거 듣고 말은 쉽지 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나는 택시기사처럼 3년을 못 매달려요. 퇴근하고 책상에 앉는 것도 겨우인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도 그 시간을 어디서 만드나 싶었어요. 그런데 로디거 실험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요. 양쪽 시간은 똑같았습니다. 추가 시간이 아니라 재배치예요. 지금 쓰고 있는 시간을 어디에 놓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럼 어디에 놓느냐?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지점이 세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페이지를 넘기기 직전입니다. 끄덕임이 나오는 그 자리예요. 넘기지 말고 덮습니다. 그리고 방금 뭐였는지 머리로만 떠올려 봅니다. 길게 할 것도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안 떠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방금 읽었는데 왜 안 나오지 싶어서 당황하고 다시 펴보고 싶어지실 거예요.
그 답답한 몇 초를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 그 버티는 시간이 기를 내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안 떠올랐을 때만 다시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날 잠들기 전입니다. 기억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구간이 배운 직후 하루라는 건 에빙하우스가 1885년에 이미 정리해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루를 그냥 흘러보내지 않는 겁니다. 양치하면서 운전대 잡고 엘리베이터에서 책을 다시 펼 필요도 없어요. 오늘 뭐 봤더라? 하고 머리로만 훑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일주일 뒤입니다. 간격을 두고 다시 꺼내는 게 붙여서 반복하는 것보다 오래 간다는 건 기억 연구에서 가장 여러 번 확인된 것 중에 하나예요. 주말에 커피 한 잔 앞에 두고 지난주에 뭐 봤더라 하고 목록만 떠올려 보는 겁니다. 제목은 나오는데 내용이 안 따라오는 게 있죠. 거기가 다시 봐야 할 자리입니다. 5분이면 충분해요. 넣는 건 한 번, 꺼내는 건 3번. 오늘 이 영상에서 딱 이거 하나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이상하게 억울한 게 하나 올라옵니다. 나는 왜 이걸 지금까지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 그 억울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걸 지금까지 몰랐을까?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학교를 10몇 년 다녔고 회사에서도 계속 뭔가를 배웠는데 왜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줬을까? 안 알려준 게 아닙니다. 알려줄 수가 없었어요. 학교는 결과만 봅니다. 시험 점수, 등수, 합격 여부. 그 사람이 책상 앞에서 무슨 동작을 했는지는 아무도 안 봐요. 회사도 똑같습니다. 보고서가 나왔는지만 보지 그 사람이 자료를 어떻게 읽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을 보고도 뭘 다르게 하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과만 보이니까 남은 설명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쟤는 머리가 좋구나. 그 말이 얼마나 오래 따라다녔는지 생각해 보시면요. 학교에서 한 번, 자격증 준비할 때 한 번, 승진시험 앞두고 또 한 번. 그때마다 안 되는 이유를 머리에서 찾습니다.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3개의 창을 다 지키려고 하시면 아마 사흘 안에 그만두실 겁니다. 퇴근하고 앉는 것도 겨우인데 잠들기 전에 또 떠올리고 주말에 또 시간을 내라고 하면 그건 계획이 아니라 부담이 되거든요. 저도 처음에 3개를 다 챙기려다가 며칠 만에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 페이지 넘기기 직전에 덮고 방금 뭐였는지 떠올려 보는 것. 이것 하나면 됩니다. 나머지 둘은 안 하셔도 돼요. 정확히 말하면 안 해도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한번 막혀본 사람은 그날 밤에 저절로 그게 떠오르거든요. 안 떠올랐던 게 계속 걸리니까요. 그게 두 번째 창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걸렸던 내용은 일주일 뒤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자동으로 소환됩니다. 그게 세 번째 창이에요. 3개가 아니라 하나였습니다. 나머지 둘은 첫 번째가 데려오는 겁니다. 막상 해보려면 이런 걸림돌이 떠오르잖아요. 3초 넘는 걸로 뭐가 되겠어요? 그렇게 쉬운 게 효과가 있으면 다들 하고 있겠지. 이 의심이 맞습니다. 하루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3초 덮어봤다고 그날 저녁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루 단위로 계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루에 딱 5번만 덮어본다고 해보죠. 일주일이면 35번, 한 달이면 150번, 1년이면 1800번이 넘습니다. 1800번을 막혀본 사람과 1800번을 끄덕이고 넘긴 사람, 1년 뒤에 이 둘은 같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그 택시기사들 얘기로 돌아가 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 뇌가 잘한 게 아니었어요. 몇 년 동안 길을 계속 떠올렸기 때문에 잘한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종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양이 다를 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25,000개 도로였고 우리는 어제 읽은 자료 한 페이지죠. 규모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뇌 입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똑같아요. 안 나오는 걸 억지로 꺼내려고 애쓰는 그 순간 길이 조금씩 다져집니다. 그러니까 후천적 천재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좋아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꺼내본 횟수가 남들보다 많이 쌓인 사람이에요. 머리가 아니라 이력이었던 겁니다. 이제 지난 시간을 좀 다르게 보셔도 됩니다. 2달을 앉아 있었는데 백지가 됐던 그때, 밑줄 긋고 정리하고 밤새웠는데 회의실에서 입이 안 떨어졌던 그때, 우리는 그걸 머리가 나쁜 거라고 불러왔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에 넣는 일은 다 하셨어요. 그것도 남들보다 훨씬 많이 하신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만 꺼내는 절반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 뿐이죠. 창고는 이미 가득 차 있어요. 길만 안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은 버린 게 아닙니다. 절반까지 와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나머지 절반을 하시면 그동안 넣어둔 게 전부 꺼내지기 시작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쌓아둔 걸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몇 번 끄덕이셨어요? 세어보진 않으셨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 몇 번은 있었을 거예요. 아, 그렇지? 맞아.
나도 그랬어. 그 순간마다 고개를 움직였을 겁니다. 그럼 지금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금 이 상태로 오늘 들은 것 중에 뭐가 남았는지 떠올려 보는 겁니다. 아마 잘 안 나올 거예요. 방금까지 다 알아들었는데 막상 꺼내려니까 막힐 겁니다. 그 막히는 느낌, 그게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린 전부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뭘 하시느냐, 그게 오늘 답입니다. 바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면 오늘 들은 건 남지 않습니다. 끄덕이고 페이지 넘긴 거랑 똑같은 거니까요. 반대로 여기서 한 번만 막혀보시면 오늘 이 영상은 남습니다. 3초 뒤에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그 시작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는 사람은 많고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오늘부터 하는 사람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자클이었습니다.